10월 첫 번째 주말에 개봉한 영화 조커가 여러 가지 흥행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10월에 최대 스크린 수 개봉으로 시작하더니 최고 개봉일 흥행 기록, 최고 주말 기록, 그리고 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 직전까지 북미 대륙에서 무려 2억 5,800만 불, 세계 시장에서 4억 9,100만 불, 합계 7억 5천만 불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흥행 베스트 7이고요. 역대 R등급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이미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슈퍼 히어로물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해버렸는데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드라마 영화 우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리우드의 분석가들은 이 영화가 최종적으로 10억 불,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수립했습니다. 첫 주말 1,600만 불로 당당히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멕시코, 4위를 차지한 나라는 일본 700만 불인데요. 일본보다 2배가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 직전까지 477만 명의 관객 수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전산망을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7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상영하고 있어서 이 영화는 가볍게 500만 명을 넘는 흥행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커다란 흥행 기록을 세우자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촬영된 미국 뉴욕 브롱크스 셰익스피어가 167번지 계단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우범지대로 알려진 동네에 관광객들이 몰려가 조커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요. 일명 조커 계단에서 찍은 인증샷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 아서가 광기에 젖어 춤을 췄던 바로 그 계단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서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몸을 움직이죠. 악인으로 거듭나는 문제적 장면입니다. 아서의 춤은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찔한 카타르시스, 쾌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수 김웅식 씨가 서울 이태원 계단에서 자신의 히트곡 호랑나비의 춤을 추며 조커 춤의 원조는 나다라는 영상을 올렸네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커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까?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거머쥐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그리고 커다란 흥행 기록을 세웠으니까 비평과 흥행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됐네요. 하지만 저는 조커를 만든 토드 필립스가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인커녕 분노의 장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영화의 주인공인 조커, 바로 영화 역사의 가장 인상적인 악당 캐릭터 조커의 해석과 표현이 영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커가 누구죠? 1940년 DC 코믹스가 만든 슈퍼빌런, 그야말로 악당 중의 악당. 원래 이름은 잭 네이피어, 후에 배트맨이 되는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살해하고 커다란 화학 드럼통에 빠져 피부는 폐벽되고 머리는 녹색, 얼굴은 미소 지은 표정으로 붉게 굳어버린 사이코패스, 살인 예술가죠. 그런데 배트맨과 조커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배트맨과 조커는 영웅과 악당의 관계입니다. 영웅 배트맨은 질서의 수호자이고 악당 조커는 혼돈의 화신입니다. 무질서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배트맨과 조커, 영웅과 악당이 하나의 스토리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낳고 또 완성하는 관계죠. 그래서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고의 명대사는 내가 나를 완성시킨다. 당신이 나를 완성시킨다. 배트맨 영웅이 있어 조커 악당이 있고 조커 악당이 있어 배트맨 영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보성 또는 대대성이라고 하는데요.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 선과 악의 관계입니다. 낮이 있어서 밤이 있고 여름이 있어서 겨울이 있고 선과 악이 하나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거의 완성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자신의 물리학 이론을 한마디로 상보성, 대대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는 바로 우주와 인간의 작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이 조커를 내건 영화를 커다란 기대로 가지고 봤습니다. 그야말로 첫 장면부터 엔딩 크레딧까지 악의 탄생과 진화만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그런데 영화 조커는 관습, 공식, 상투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영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월스트리트 증권맨 3명을 처단하는 시퀀스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시퀀스는 다음의 씬들로 구성됩니다. 먼저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파티를 벌이다가 광대 아서가 크면 총을 떨어뜨립니다. 조커는 직장에서 바로 해고 당하는 씬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증권맨과 마주칩니다. 선천적으로 웃음 발작증을 가진 조커는 증권맨으로부터 문매를 맞습니다. 다음에는 분노에 가득 차 우발적으로 총을 꺼내 2명을 사살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착한 광대, 미래의 성공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꿈꾸는 아서가 미친 사이코패스 조커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탄생과 악의 진화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아닙니다. 영화 초반에 광대 연기자 동료가 너를 보호해라 하며 총을 건네줍니다. 이 총은 그런데 영화의 포커스 포인트 1, 바로 45분쯤에서 주인공 성격이 바뀌는 이 시퀀스를 위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갖다 놓은 것입니다. 조커가 사살하는 증권맨들은 그저 정해진 플롯의 법칙, 관습을 위해 소모품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자경단에 대한 사회적 열공의 플롯은 사회와 대중에 대한 아주 안일하고 무책임한 해석입니다. 총을 건네준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은 거의 살인 광란극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조커를 깊이와 입체감으로 해석한 영화들과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 바로 팀 버튼 감독의 1989년작 배트맨의 잭 니콜슨,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2009년작 다크 나이트의 히스 레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그야말로 영과 악당, 선과 악, 그리고 질서 혼란의 관계를 상상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조커의 조아킨 피닉스, 마상을 가진 무당 연기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관습적인 스토리와 영상이 계속되자 위대한 연기자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가 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피비린 나는 범죄극을 보며 공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관객은 누구입니까? 조커 계단에서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들은 누구입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기록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객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몰락을 보며 공감과 쾌감을 느끼는 혹시 갑들 아니십니까?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조커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깊이감 있으면서도 대중적인 계급 우화가 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인생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망할 코미디였다. 조아킨 피닉스의 연기와 함께 이 대사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조커는 분노를 상품으로 값싸게 판매해서 성공한 영화입니다.